안녕하세요. 4.15 총선 이후 화재 발생이 무려 11건, 제가 세봤더니 11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화재 사고들 속에는 그 삼립방 박스들, 선거에 쓰였던 그런 종이 자료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유통업계 인맥을 보면 경희대 동문 중에는 그 삼립방 회사와 관련된 이 허영인 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은 그 고향이라든가 또 인맥의 동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끌어서 해요. 그거는 사실은 적폐 중에 적폐이지 않겠어요? 과거의 시대에도 있듯이. 근데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자기와 친한 관계를 강조해가지고 뭔가를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한국 투표기, 그러니까 또 전자개표기 이런 거는 유명하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콩고에서도 한국 투표기를 사용한 콩고에서 선관위의 건물에 화재가 나가지고 한국 투표기가 수천 대 파괴됐다 그래요. 즉 투표 장비의 70%가 파괴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프리카랑 같이 노는 건가요? 또 이라크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때 그때 투표함의 창고에도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왜 세계 각국에서 죄송합니다. 불을 일으키고 드디어 한국에서도 그걸 써먹는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싸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LGU+, LG는 노무현 돌아가셨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 그 LG그룹의 그 지사에 근무하고 있었죠. 중국에. 어쨌든 그 화웨이에 대한 지금 대대적인 그 미국 그 정부의 규제가 드디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화웨이에 중요한 반도체가 있어요. 퀄컴이나 이런 미국의 주요 핵심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조달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칩 사업을 하는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군산업에 들어가는 군산업의 기술 개발 이것의 차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 패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화웨이의 경우는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중국 정부가 전적으로 밀어준 그런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군사적으로 중국이 앞선다. 그럼 미국이나 영연방 이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5월 15일자로 이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에포크 이 뉴스가 굉장히 보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화웨이 장치의 펌웨어에 평균 102개의 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건데 30년간 중국 당국으로부터 화웨이는 87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화웨이는 굉장히 저가로 다른 나라 같은 제품보다 저가로 지금 공세를 할 수가 있죠. 시장에.
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괜히 이렇게 돈을 지원했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해외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 또는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이랍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정보법 제7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도우며 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그런 개인들도 이 조항에 걸리는 거죠. 국가보안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2017년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연합 본부 건물에서 나온 자료를 갖다가 매일 밤 상하이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는데 그때의 통신 시스템 업체가 화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화웨이랑 손을 잡은 것이 2013년도부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LG 플러스, U 플러스하고 화웨이가 지금 선거 통신망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또 부정선거가 이슈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국방부 국무장관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도구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서로 패권을 다투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록 그 장비 업체가 화웨이가 더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칩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연관관계가 서로 되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금지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을 굉장히 밀어주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거 부정이 이미 드러난 자료가 곳곳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닥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총선을 다시 치러서 재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전선거만 재선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이 가죠. 한편 5월 17일에 그 빌 게이츠가 KT가 추진하는 감염병 연구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3년간 감염병 예방 대비를 위한 방역 연구 진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그러고요.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감염병이 가끔 일어나겠군요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미사가 열렸는데요. 거기 주한 교황 대사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로마 교황청이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대사가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알프레드 대주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교황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40주년을 기념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히 기뻐하셨다, 교황님께서.
그리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이 기억되길 기도한다. 또 이번 기념 행사가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 연대와 형제애를 증진하길 희망한다. 메시지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인권 강조, 그리고 기억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형제애를 강조하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키워드들 있죠. 그것과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0주년이나 지나서 지금 무슨 진실 파악을 하고 뭐 여지껏 그 민주당 정부들은 다 뭐 했어요? 그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지역에서 추모식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40주년이나 됐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다시 전두환을 강조를 해가지고 그 마치 현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진실되고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권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인권 중에는 그 생활권이라는 게 있죠. 한국 정부는 지금 세계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빈부 차이를 늘려왔어요. 그러면 부유한 층은 가용자금이 있고 아직 살만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권을 그 생활권으로 보자면 한국에 지금 개인 빚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싱가포르 뉴스에도 그거를 아주 크게 르포 형식으로 다뤘던데 말이죠. 정말 이런 부분을 고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국은 개인 빚이 많고 영세 자영업자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해결 안 하면 인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40년 전에 그 희생을 기억할 게 아니라 당장 일어나는 먹고 살 그 생존권의 문제, 이것에 형제애를 갖기를 바라는 거죠. 뭐 저는 사실은 가족이 그 천주교 신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막 배타심을 갖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뭐 기억을 하자는 등 뭐 과거의 정권을 대비시켜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